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 후반의 두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아줌마예요. 초등학교 다니는 딸 하나, 아직 덜 큰 아들 하나 키우면서 살림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남편은 회사 다니고 저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애들 뒷바라지하는 그런 삶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평온한 일상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생각만 해도 혈압이 오르는 그 사건들을 이제부터 하나하나 들려드릴게요. 주말이었어요. 친구를 만나고 친정엄마가 잠깐 집에 들렀다 가라고 해서 친정집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를 지나가는데 희한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죠. 어떤 남자가 벤치에서 쌍쌍발을 양손에 쪼개 들고 있는 꼬마 옆으로 슬금슬금 다가가더라고요. 키는 180은 넘어 보였는데 구부정하게 허리 숙이며 아이한테 접근하는 모습이 영 수상했습니다. 대낮에 애 먹는 걸 노리는 어른이라니 이게 뭔 상황인가 싶어서 멈춰섰어요. 어이, 꼬마야, 그거 쌍쌍바네. 와, 맛있겠다. 아저씨가 잠깐만 그거 들고 있어봐도 될까? 간절한 눈빛으로 애걸복걸하는 게 참 가관이었습니다. 아이가 머뭇머뭇하다가 쌍쌍바 한쪽을 그 남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받자마자 냅다 입에 넣고 쭉쭉 빨아먹더니 10초도 안 돼서 다 먹어치웠어요. 나무 막대에 묻은 것까지 쪽쪽 빨아먹어버렸죠. 엄마! 아저씨가 내 거 다 먹었어! 반쪽만 남은 쌍쌍바 들고 대성통곡하는 아이. 멀리서 다른 엄마들이랑 육아 스트레스 토로하던 아이 엄마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뭐야, 우리 서준이 왜 울어? 어머, 이거 아저씨, 지금 우리 애 아이스크림 먹은 거예요? 아이, 그게 애가 먹으라고 줘서. 애가 줬다고 그걸 받아서 이걸 다 먹어버려요? 어머, 이 사람 봐. 아저씨, 여기 살아요? 뻔뻔하게 변명하는 꼴을 보고 제 오지랖 DNA가 발동했습니다. 저기요, 제가 처음부터 다 봤는데요. 아저씨가 잠깐 들고 있겠다고 하니까 애가 준 거잖아요. 근데 그걸 왜 다 드신 거예요? 애가 먹으라고 준 거 아니잖아요. 남자가 화들짝 놀라며 제게 돌아섰어요. 아이, 아줌마는 뭐예요? 왜 남의 일에 끼어들어요? 아줌마 저 알아요? 끼어드는 게 아니라 본대로 말하는 거죠. 그럼 아저씨는 뭐예요? 뭔데요? 아저씨가 이 아이 알아요? 아저씨? 저 아저씨 아니에요. 저 아직 30대라고, 30대 결혼도 안 한. 목에 핏대 세우며 나이 강조하는 게 더 한심했어요. 30 넘은 어른이 저 어린애 아이스크림 뺏어 먹고 나이 자랑이라뇨. 나도 30대거든요, 아저씨? 아이씨, 그냥 다시 사주면 되잖아요. 뭘 그렇게 따지고 그래요. 내가 사줄게요. 그러더니 진짜로 아이 팔을 잡고 놀이터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 상가 1층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로 끌고 갔어요. 아저씨, 애를 왜 데려가요? 안 사주셔도 돼요. 아니요, 제가 사드릴게요. 미안하니까 2개 사드릴게요. 무인 점포 냉동고에서 쌍쌍바 하나 집어들고 무인 계산대에 당당하게 카드를 대었는데요. 잔액이 부족합니다. 기계음과 함께 찾아온 침묵. 남자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이 카드 말고 다른 카드로. 주머니며 지갑이며 다 뒤적거리더니 카드 3장을 꺼냈어요. 하나씩 다 긁어봤는데 삑삑삑 3번의 거절. 600원이 없어서 쩔쩔매는 30대 남자의 모습이 참 처량했습니다. 아이 엄마가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1,000원 꺼내서 직접 계산하고 아이를 데리고 휙 가버렸어요. 잠깐만요. 진짜 카드 잘못 가져온 거예요. 평소엔 아니래요. 저 돈 있다고요. 아이씨, 엄마가 또.
공허하게 울려 퍼지는 변명. 아저씨, 가세요. 돈 없으면 집에서 얼음 드세요. 나 아저씨 아니라니까요. 비명 같은 외침을 뒤로하고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친정집 현관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엄마한테 방금 본 황당한 일을 털어놨어요. 엄마, 아까 놀이터에서 완전 한심한 놈 봤어. 어떤 놈이 애 아이스크림 뺏어 먹고는 다시 사준다고 큰소리 치다가 카드 3개 다 막혀서 개망신당했어. 뭐? 애 걸 왜 뺏어 먹어? 미친놈이네. 경찰 불렀어야지. 그니까 젊은 놈이 600원도 없으면서 애들한테나 들이대고. 아유, 요즘 별 이상한 사람 다 있구나. 노숙자야? 이사를 가든지 해야지 원. 노숙자는 무슨 옷은 멀쩡하게 입었는데 주머니가 거지인 놈이었어.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이놈과의 악연이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요. 이틀 뒤였어요. 여동생이 결혼 허락받겠다고 남자친구를 데리고 온다는 날이었습니다. 궁금해 죽겠더라고요. 우리 막내가 대체 어떤 남자를 데리고 올까? 친정집 거실에서 친정 부모님이랑 같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여동생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언니, 왔어요. 뒤따라 들어온 남자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놀이터에서 애 아이스크림 뺏어 먹고 600원도 못 낸 그 한심한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도 저를 알아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식은땀을 뻘뻘 흘렸어요. 언니, 우리 오빠야. 달구 오빠. 달구라니 이름도 촌스러웠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제 눈도 못 마주치고 고개만 푹 숙였어요. 어서 앉아요. 차 한잔하면서 얘기해요. 그래, 어디서 일한다고 했지? 땡땡 물산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동생 남자친구는 찻잔을 들며 손을 덜덜 떨었습니다. 찻잔이 달그락거렸어요. 어머, 많이 긴장하셨나 봐요. 네. 좀 많이 긴장되네요. 긴장이 아니라 들킨 게 무서운 거겠죠. 이야기를 나누는 내내 제부는 안절부절 못하며 계속 땀만 닦았어요. 저 작은 방에 잠깐 들어갔다 올게요. 어이가 없어서 피곤하네. 언니? 제가 결혼 전 쓰던 작은 방으로 가자 10분 후 제부가 슬그머니 제 방에 들어왔어요. 저기 처형. 네? 왜 벌써 처형이에요? 왜요? 제부가 주머니에서 급하게 현금을 꺼내 제게 내밀었어요. 제가 선물을 준비 못했는데 이거라도. 5만 원권 2장이었어요. 어처구니가 없었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입막음? 그게 아니라 정말 처음 인사드리는 거라 제가 처형 선물을 못 사와서. 처형 아니고요. 강미라라고 불러주세요. 그런데 600원도 없던 분이 10만 원이나 있었네요. 제발 그 얘기는. 저는 돈을 밀어내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제부가 조심스럽게 따라 나왔죠. 그리고 얼마 후 제부가 먼저 일어났어요. 오늘은 인사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벌써 가? 밥이라도 먹고 가지. 아니야. 다음에. 실례하겠습니다. 제부가 도망치듯 나가버렸어요.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사람 절대 안 돼. 그때 내가 말한 놀이터 노숙자가 저 사람이야. 뭐? 애 아이스크림 뺏어 먹은 그 남자? 그 한심한 놈이 저 자식이란 말이야? 맞아. 5살짜리 애 쌍쌍밥 뺏어 먹고 600원도 못 내서 망신당한 남자. 그리고 방금 작은 방에서 나한테 10만 원 찔러주려고 했어. 저 사람 완전 수상해. 어머나, 그런 사람이었어? 절대 안 돼. 그런 놈한테 우리 딸을 어떻게 줘? 이때 여동생이 화를 냈어요.
아니야. 오빠는 그날 나 기다리다가 애랑 놀아준 거야. 카드도 실수로 잘못 가져간 거고. 놀아준 게 아니라 아이스크림 뺏어 먹은 거지. 오빠 집 잘 살아. 부모님도 사업하시고. 언니가 오해한 거야. 오해? 내가 똑똑히 봤는데? 부모님도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은 안 돼. 그래, 미소야. 다시 생각해봐. 그러자 여동생이 갑자기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다시 생각 못해. 우리 애기 생겼어. 3개월이야.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어요.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아, 지금 뭐라고 했어? 임신했다고. 그러니까 결혼 허락해 주세요. 이런 우라질, 그 자식이 내 딸을. 아버지가 현관으로 뛰어나가려는 걸 엄마가 겨우 붙잡았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600원도 없는 놈이 제 동생을 임신까지 시켰다니요. 아빠, 제발. 나 오빠 좋아해. 결혼하고 싶어. 부모님도 임신 3개월이라는 말에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여동생을 작은 방으로 불렀어요. 야, 너 정말 괜찮겠어? 후회 안 해? 언니, 나 오빠 정말 좋아. 오빠도 나 사랑해. 그 사람이 진짜 너한테 잘해줄 것 같아? 응, 오빠 착해. 언니가 본 건 정말 오해야. 아, 네 말대로 다 오해이길 바란다. 진짜 오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양가 상견례 날이었어요. 호텔 레스토랑에서 만나자마자 안사돈이 아들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달구 잘생겼죠? 키도 183이고 모델 같다고들 해요. 아, 네. 키가 크네요. 좋은 대학도 나왔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이죠. 그래요? 어느 대학인지. 아유, 굳이 그런 건. 여튼 좋은 데예요. 사실 임신만 안 했으면 5년은 더 데리고 있다가 장가 보냈을 텐데 하필 저런 아이 임신을 시켜서. 어머니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저도 이때 제 광기 스위치가 눌렸습니다. 입 다물고 밥이나 먹다가 오려고 했는데 눈이 뾰족하게 치켜 올라갔죠. 하필 저런 아이라뇨. 미소도 우리 집에서는 금이야 오기야 키운 막둥입니다. 귀한 제 동생 임신시켜 결혼시키면서 저게 말입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말씀이 참. 아니, 그게 이름만 대면 아는 집안에서 선자리가 막 들어왔거든요. 와, 어디서요? 혹시 삼성가? LG? 하나? 그게 뭐 여러 군데서. 여러 군데요? 대박. 어디요? 이름만 대면 다 아신다고 하셔서요. 왜 다 거절하셨어요? 미라야. 거절이 아니라 우리 아들이 좀 까다로워서. 아버지 그만하세요. 엄마가 제 허벅지를 꼬집었어요. 저는 입 다물고 예의 차리라는 뜻이었죠. 아파 죽는 줄 알았지만 생글생글 웃었어요. 하지만 저 엄마 말 안 듣는 딸이랍니다. 달구 씨가 과장이라고 들었어요. 그럼요, 능력자예요. 월급도 짭짤하고. 얼마나 되는데요? 600원. 아니, 6,000원 넘나요? 제부가 물 마시다가 캑캑거렸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사돈 따님은 결혼하면 일 그만두겠죠? 아니요, 계속 다닐 거예요. 애 낳으면 그만둬야지. 결혼하자마자 배가 남산만한 며느리가 밖에 돌아다니면 우리 입장이 얼마나 부끄럽겠니? 부끄럽다니요? 아이는 뭐 혼자 가졌나요? 진정하시고요. 제 아들 혼자 벌어도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능력이 좋아요. 오, 그럼 집 엄청난 거 해오겠네요. 강남?
미라야, 가만히 있어. 제 말에 안 싸돈 표정이 굳었어요. 요즘 누가 남자 집에서 집을 해오나요? 다들 반반 하는데. 능력이 좋으시다고. 그건 그거고. 아, 받을 때만 좋은 집안이구나. 제부가 식은땀 흘리며 끼어들었어요. 처용, 제발. 아, 맞다. 제부, 요즘 카드는 되죠? 아이스크림은 사 먹을 수 있어요? 무슨 아이스크림? 제부가 애들 아이스크림 뺏어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한 입만 달라고 해서 다 먹어버리는 재주가 있어요. 모르셨나 보다. 그건 오해. 달구야, 뭔 소리야? 그래서 우리가 걱정입니다. 우리 아들이 미소 공주님처럼 모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5살 애한테도 못 해줬는데요? 언니, 그만해. 미라야, 완전 아수라장이 됐어요. 제부는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끝나고 친정에 돌아왔어요. 저런 집안하고 어떻게 사돈을 맺어? 기가 막혀 죽겠네. 뭐? 5년 더 데리고 있다가 장가 보내려고 했는데 하필 임신을 시켜? 아우, 속 터져. 내 딸이 뭐가 부족하다고. 그러기에 너 왜 임신부터 해서? 저런 집안에 내 딸 못 줘. 아빠, 아기가 있다니까. 분위기가 험악해서 저는 슬슬 집에 가려고 나왔어요. 그런데 현관문 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제부가 우리 집 앞 복도에 무릎 꿇고 있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벌 서는 거예요? 처형, 죄송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너무 실례했어요. 여동생이 뛰어나왔어요. 오빠,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미안해. 우리 엄마가 너무 심했지.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부모님도 나와서 보더니 당황했어요. 일어나요. 무릎 아프겠어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부모님 단속을 못했어요. 그래도 일어나요. 남자가 쉽게 무릎 꿇는 거 아니야. 근데 제가 볼 때 이 사람 무릎 꿇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데요. 앞으로는 절대로 저희 엄마가 미소한테 뭐라 못하게 할게요. 결혼 허락해 주십시오. 장인어른 장모님. 여동생이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오빠, 장인어른 장모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정말 잘하겠습니다. 무릎에 달인답게 각도도 완벽했어요. 90도 정각. 아유, 일단 일어나요. 임신까지 했는데 어쩔 수 없지. 정말 감사합니다.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벌떡 일어나는 속도도 프로급이었어요. 제부, 무릎에 보호대라도 차고 다니세요. 자주 쓰시는 것 같은데. 네? 네. 언니! 농담이야, 농담.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이 성사됐어요. 600원 거지가 우리 집 식구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부모님도 체념한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애 아빠니까. 그래, 잘 살아. 여동생은 제부 팔 꼭 끼고 행복해했어요. 오빠, 우리 잘 살자. 정말 잘할게.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과연 얼마나 갈까? 무릎 꿇기 선수가 결혼 생활은 잘할 수 있을까? 그때는 몰랐죠.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그렇게 동생은 결혼을 했어요. 사돈부는 결혼식 날 뭐가 그리 서러운지 오열을 했죠. 동생이 결혼 후 7개월이 지났어요. 다행히 7개월간 나름 신혼답게 깨가 쏟아지게 살더군요. 안심했죠. 그리고 첫 설 직전에 여동생이 딸을 낳았습니다. 명절에 친척들이 다 모였어요. 아이고, 우리 미소 딸내미 보러 왔다. 예쁘네. 엄마 닮았구나. 아빠 닮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었죠. 제부가 어른들께 술을 따라드리며 분위기를 띄웠어요.
최서방, 자네도 한잔하게. 감사합니다. 사위도 한 잔 더. 네, 감사합니다. 이 인간 주는 술을 하나도 안 거르고 다 받아 마셨어요. 얼굴이 점점 빨개지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늘 좋은 날인데 특별한 술 한 잔 하시죠? 그러더니 아버지 장식장으로 가서 30년 산 양주를 꺼내왔어요. 그거 안 돼. 그거 30년 된 거야. 에이, 장인어른, 오늘이 특별한 날인데 마셔야죠. 그건 아버지가 정년퇴직 때 마시려고 아끼는 거야. 장모님도 참 가족이 다 모였는데 이런 날 마셔야죠. 멋대로 병을 따서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도 컵에 가득 따라 벌컥벌컥 마셔댔습니다. 완전 만취 상태가 됐어요. 제부가 친정오빠한테 다가갔어요. 야, 토사나, 우리 친구하자. 뭐? 친구? 제부,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형님이라고 불러야죠. 무슨 형님, 동갑인데. 야, 토사나, 까짓거 반말하자고. 매제, 정신 차려. 오빠, 그만해. 방에 들어가서 좀 쉬어. 아니야, 나 안 취했어. 그러더니 갑자기 숟가락을 마이크처럼 들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주 많이 놀아본 솜씨였습니다. 이게 무슨? 완전히 취했구만. 그만해, 방에 들어가. 취했으면 가서 자. 제부가 더 크게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우걱거렸어요. 설마. 그리고 정말로 와악 하고 거실 바닥에 토했습니다. 김치에 막걸리에 양주에 다 섞여서 나왔어요. 모두가 경악했는데 더 충격적인 건 제부가 그 토삼을 위해 대자로 누웠다는 거예요. 시원해. 코까지 골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일어나. 더러워 죽겠어. 아이고, 이게 무슨... 이 자식을 어떻게 해야... 형님, 같이 들어주세요. 지저분해 죽겠네. 두 사람이 제부 팔다리를 하나씩 들어서 욕실로 끌고 갔어요. 샤워기로 씻깁시다. 찬물로 대충 씻긴 다음 여동생 방에 던져놨습니다. 그런데 제부가 비몽사몽 중에 친정 엄마를 보고 말했어요. 아가씨 예쁘네. 이름이 뭐야? 뭐? 이런 미친놈! 엄마가 화나서 나가버렸어요. 오빠, 정신 차려. 우리 엄마야. 아가씨. 그리고 다시 기절했습니다. 참 수상스러운 주사였어요.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제부를 관찰했죠. 친척들은 모두 황당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위 교육 좀 시켜라. 천명절인데 이게 뭐니? 저는 여동생한테 말했어요. 야, 네 남편 원래 이래? 아니야, 오늘만 이상한 거야. 오늘만? 600원도 없던 놈이 30년 산 양주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꺼내? 그것도 장식장 안에 깊숙이 있던 건데 평소 눈여겨봤네. 정말 대참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11시 제부가 좀비처럼 기어나왔어요. 어이구, 깨셨어요? 해장국 끓여놨다. 감사합니다. 식탁에 앉아 해장국을 떠먹는데 제부 손이 덜덜 떨렸어요. 제부, 어제 기억나세요? 언니, 그만해. 그만하라뇨.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어제요? 제가 실수를 좀 했다고 들었습니다. 실수? 그게 실수 수준이었어요? 우리 엄마한테 작업 건 것도 기억나요? 네? 작업이요? 자네가 내 집사람 보고 아가씨 예쁘네. 이름이 뭐야? 했다네. 제부가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설마 제가 그런 말을... 아닙니다. 기억 안 나세요?
제가 동영상 찍어놨는데 보실래요? 제가 장담해요. 이거 유튜브 올리면 100만 찍을걸요? 핸드폰을 꺼내자 제부가 화들짝 놀랐어요. 아니에요, 믿어요. 제가 그랬어요. 동영상 속 제부는 더 가관이었어요. 아가씨, 전화번호 좀까지 나왔거든요. 그나저나 거실 바닥은 누가 청소할 거야? 제가 할게요. 당연히 제가 해야죠. 와, 책임감 있으시네. 토한 건 기억 못해도 청소는 하시고. 제부가 걸레 들고 거실로 갔어요. 이미 엄마가 새벽에 다 닦았을 텐데 쪽팔림을 주려고 다시 닦게 하는 거죠. 제부가 바닥에 엎드려서 열심히 문지르는 모습이 딱 개구리였어요. 다 닦았습니다. 저희 이제 가볼게요. 벌써? 점심이라도 먹고 가자. 아니야, 우리 부모님도 뵈러 가야 해. 엄마 기다려. 급하게 짐을 싸는데 딸아이가 울었어요. 엄마, 할아버지가 준 세뱃돈이 없어. 어디 뒀는데? 가방에 넣었는데 없어요. 오빠, 가방에서 이상한 소리 나는데? 짤랑짤랑. 제부가 메고 있던 옷가방에서 쇠붙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있었죠. 어? 이상하네. 옷만 넣었는데. 가방을 열었더니 보물상자가 펼쳐졌어요. 숟가락 세트 5개, 화장실 방향제 2개, 리모컨 건전지 팩, 냉장고 자석 뭉텅이, 그리고 하이라이트, 세뱃돈 봉투 3개. 와, 제부 도벽도 있으셨어요? 완전 종합선물 세트네. 더 놀랄 일 있으면 미리 좀. 이게 왜 여기... 오빠, 이게 뭐야? 도둑이야? 아니야. 취해서 실수로. 취하면 남의 물건이 저절로 가방에 들어가나? 세상에, 숟가락을 왜 가져가? 아, 어제 숟가락으로 노래 부르셔서 애착이 생기셨나 봐요. 마이크 대용으로 소장하시려고? 정말 죄송합니다. 다 돌려드릴게요. 건전지는 왜 가져간 거야? 모르겠어요. 정말 기억이... 취하면 이상한 수집 취미가 생기시나 봐요. 다음엔 뭘 가져가실지 기대되네. 여동생이 부끄러워서 얼굴을 묻었어요. 오빠, 제발. 미안. 정말 미안해. 근데 세뱃돈 봉투가 왜 3개예요? 우리 애들 것만 2개인데. 그건 모르겠어요. 아, 야, 그거 내가 엄마 용돈으로 드린 봉투잖아. 뭐? 내 용돈 봉투도 가져갔어? 본인 장모 용돈까지 훔친 거예요. 완벽한 도둑이었습니다. 토사물 위에 대자로 누워서 코 골던 사람이 언제 이런 걸 챙겼는지 미스터리였어요. 취해도 손은 본능대로 움직였나 봅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났어요. 평화로운 주말 여동생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계좌 보낼 테니까 6만 원만 급히 보내줘. 갑자기 왜? 나중에 설명할게. 일단 보내줘. 제발. 목소리가 다급해서 일단 송금했어요. 4시간 뒤 여동생이 우리 집에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언니, 나 이 남자랑 못 살겠어. 왜? 제부가 또 뭐 했어? 달구 그 인간이랑 점심 먹으러 갔는데 내가 지갑을 안 가져온 거야. 그럴 수 있지. 제부 카드로 계산하면 되잖아. 했지. 그런데 카드 3개가 다 막혔어. 한도 초과로. 아, 이래서 6만 원이었구나. 식당에서 개망신당하고 급히 송금받아서 계산했다는 거네요. 제부가 카드값을 안 냈어? 몇 달째 안 냈대. 그것도 난 오늘 알았어. 헐, 그럼 그동안 뭐 하고 산 거야? 코인이래. 코인 투자한다고 돈 다 날렸대. 코인이요? 무릎 꿇기 달인이 코인 투자 달인도 되려고 했나 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대출까지 받았어. 여러 군데에서. 대출? 얼마나? 3천만 원. 뭐? 미쳤어? 근데 더 미친 것도 있어. 통장 내역 봤는데
오빠한테 1,000만 원 받은 기록이 있더라. 오빠? 토산이 오빠? 우리 오빠? 왜? 친구가 사고 나서 병원비 급하다고 거짓말했대. 와, 이 정도면 사기꾼이네요. 오빠는 뭐래? 오빠도 수상했는데 우리 부부싸움 날까봐 그냥 빌려줬대. 반년째 안 갚고 있대. 제가 즉시 오빠한테 전화했어요. 오빠, 제부한테 돈 빌려줬어? 그래. 급하다길래. 친구 병원비래? 에이,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애 아빠라서 뭐 1,000 정도는. 반년이나 안 갚았다며. 곧 갚겠다고 계속 미루더라. 여동생이 울기 시작했어요. 언니, 어떡해. 나 창피해 죽겠어. 일단 제부 불러. 얘기 좀 해야겠다. 1시간 뒤 제부가 도착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며 들어왔습니다. 저 형, 설명해 보세요. 코인으로 3,000만 원 날린 거. 그게 대박 날 줄 알았어요. 대박? 지금 제정신이에요? 애 아빠가? 한 방에 부자 되려고. 한방? 인생이 카지노예요? 한 방에 다 걸게. 아, 진짜 한 방 확 치고 싶네. 오빠한테 빌린 돈은 왜 안 갚은 거야? 이자 갚느라 여유가 없어서. 아니, 오빠한테 거짓말까지 하고 돈 빌려서 이자나 갚고 있었다고요? 뒷일은 생각 안 해요? 하루살이세요? 오늘만 살아요? 죄송합니다. 또 무릎 꿇을 기세였어요. 무릎 꿇지 마세요. 저한테는 그거 안 통해요. 나 이혼할래. 무릎의 달인, 취사의 달인, 도둑질의 달인, 이젠 거짓말 달인까지 끝도 없었습니다. 제부가 또 푹 무릎을 꿇었어요. 아이, 진짜 하지 말라니까.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일어나. 무릎 꿇는다고 다 용서되는 줄 알아? 죽을 죄를 졌어. 한 번만. 이 인간 아주 무릎이 자동문이에요. 위기 상황만 되면 자동으로 접히는 문이요. 제부, 무릎 관절 괜찮으세요? 자주 꿇으시는데 연골 나가겠어요. 저 형, 일어나세요. 이거 무릎으로 해결 안 돼요. 언니, 나 진짜 이혼할래. 봄이 아빠 없이 어떻게 키워? 불쌍하잖아. 전형적인 무책임한 아빠의 레퍼토리였어요. 그걸 아는 사람이 이래요? 그럼 조건이 있어요. 받아들이면 기회 한 번 더 주고, 싫으면 지금 이혼해요. 뭐든 할게요. 첫째, 통장, 카드 전부 여동생한테 넘겨요. 네? 월급 통장 비밀번호까지 다 넘기고 제부는 용돈 받아 쓰세요. 그건 좀... 싫으면 지금 변호사 사무실 가요. 할게요. 둘째, 한 달 용돈 30만 원. 30만 원요? 그걸로 어떻게... 커피값, 담배값, 교통비 다 포함이에요. 회식비는 따로 신청하고. 제부가 울상이 됐어요. 셋째, 그 30만 원에서 10만 원은 우리 오빠한테 갚는 거예요. 10만 원이요? 그럼 저는 20만 원으로... 네, 20만 원으로 사세요. 그럼 돈 빌릴 때 갚을 생각은 안 했어요? 다른 빚도 있다면서요. 오빠, 선택해. 이 조건 아니면 이혼. 제부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결국 항복했어요. 알겠습니다. 다 따를게요. 카드 지금 다 내놔요. 제부가 지갑을 열어 카드를 꺼냈어요. 하나, 둘, 셋, 7개. 카드가 왜 이렇게 많아요? 수집해요? 그게... 이것저것... 비밀번호도 다 적어. 제부가 울며 겨자 먹기로 종이에 적었어요. 월급날마다 통장 확인할 거예요. 숨긴 거 있으면 바로 이혼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너스 성과급 다 포함이에요. 그것까지요? 왜요? 숨길 생각이었어요? 제부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40대 가장이 용돈 30만 원, 그나마 10만 원은 빚 갚는 돈,
실질 용돈 20만 원. 고등학생보다 못한 신세가 됐습니다. 오빠, 이제부터 나한테 잘 보여. 용돈 올려주는 건 나야. 완벽한 경제권 박탈이었죠. 겨우겨우 이 사건이 해결되고 반년이 지났어요. 여동생이 전화로 안부를 전했습니다. 언니, 오빠가 요즘 진짜 성실해. 용돈 생활도 잘 적응했어. 그래? 다행이네. 이제 정신 차리고 평화로운 줄 알았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였어요. 20대 여직원 둘이 신나서 떠들고 있었습니다. 언니, 나 어제 대박 남자 만났어. 진짜? 어디서? 클럽에서. 완전 엄친아야. 키 크고 잘생기고. 심지어 직업이 검사래. 검사요? 귀가 쫑긋했어요. 검사가 클럽에서 놀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처음엔 구라인 줄 알았는데 검사증도 보여줬어요. 언니, 엄청 잘생겼어요. 대박, 대박. 얼마나 마음에 들어서 미선 씨가 이래? 사진 있어요? 어두워서 제대로 안 나왔는데 이거예요. 사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을 뻔했어요. 이 인간이 용돈 20만 원 받았으면서 어떻게 클럽을 가고 검사 행세를 하는 거죠? 제부였습니다. 용돈 20만 원 인생이 검사 코스프레 중이었어요. 혹시 이름이 최달구?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제부예요. 네? 제부요? 유부남이에요. 애도 있고. 뭐라고요? 총각이라고 했는데. 총각은 무슨. 제 여동생이랑 결혼한 지 2년 됐어요. 미친? 그럼 바람 피우는 거야? 그때 미선이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왜 울어요? 설마 잤어요? 네. 헐, 대박. 이 미친놈이 진짜. 저 그 새끼 죽여버릴 거예요. 이거 사기잖아요. 나 가지고 놀았어요. 오늘도 만나기로 했어요? 네, 클럽에서요. 저도 갈게요. 현장에서 잡아서 같이 죽이죠. 언니, 클럽 못 들어가실 것 같은데. 네? 왜요? 30대 후반이시잖아요. 문 앞에서 컷당할 거예요. 아니, 그럼 어떡해? 언니, 오늘 하루만 20대로 변신하세요. 변신이라. 40살 다 되어가는 아줌마가 20대 코스프레라니요. 제부 잡으러 가다가 제가 먼저 입구 가드한테 잡히겠네요. 알았어요. 오늘 저녁에 봐요. 반차 내고 퇴근하면서 고민했어요. 여동생한테 지금 말할까 하고요. 아니다 결론을 냈어요. 일단 확실한 증거를 잡고 말해야 했죠. 괜히 말했다가 오빠는 그럴 사람 아니야 라면서 또 실드칠 게 뻔하고 최달구 그 인간도 요리조리 거짓말을 하며 빠져나갈 게 훤했습니다. 일단 현장부터 덮치고 보자 생각했어요. 그리고 좀 패고 싶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용돈 20만 원으로 어떻게 검사 코스프레를 하는지도 궁금했습니다. 클럽 술값은요? 입장비는요? 그런데 그 전에 20대로 변신부터 해야겠네요. 근데 어떻게 하죠? 집으로 향하다가 한숨이 나왔습니다. 일단 즉시 미용실로 향했어요. 미용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원장님, 저 좀 10년은 어려 보이게 해주세요. 어머, 언니 갑자기 왜? 전 남친 결혼식이라도 가? 아니요, 사람 하나 담그러 가요. 네? 담그러요? 물에 처박을 놈이 있어서요. 일단 머리부터 해주세요. 염색하고 펌하고 커트까지 풀코스로 했어요. 언니, 이렇게 하니까 진짜 젊어 보여. 30대 초반처럼 보여. 30대 초반이요? 그럼 5살밖에 안 줄었네요. 돈 아까웠지만 그냥 나왔습니다. 백화점으로 직행했어요. 여기 클럽 갈 때 입는 옷 있어요? 고객님 나이대가 20대처럼 보이게요. 점원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 눈빛이 불가능한 미션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반짝이 크롭탑이랑 미니스커트 어떠세요? 제가 아이돌이에요. 좀 더 현실적인 걸로요. 그럼 이 검은색 원피스는요? 타이트해서 몸매가 돋보여요. 몸매가 돋보인다니요. 출산 후 돋보일 몸매가 있나요? 그래도 입어봤더니 의외로 괜찮았어요. 배 나온 건 숨을 안 쉬면 해결할 수 있었어요. 1분에 한 번만 쉬죠 뭐. 이걸로 할게요. 하이힐도 주세요. 와, 언니 이렇게 입으니까 20대 같아요. 이렇게 영업직이 힘든 겁니다. 거짓말도 참 잘하시네요. 집에 와서 시어머니께 전화했어요. 어머니, 오늘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어요? 그래, 무슨 일 있니? 회사 회식이 있어서요. 알았어, 6시에 갈게. 이제 메이크업이 문제였어요. 화장대 앞에 앉아 유튜브를 켰습니다. 10살 어려 보이는 스모키 메이크업 따라 했는데 10살 더 늙어 보였어요. 다시 지우고 클럽 메이크업 튜토리얼을 봤습니다. 아이섀도를 덕지덕지 바르고 속눈썹을 붙였어요. 한쪽이 삐뚤어져서 다시 붙였는데 더 이상해졌습니다. 그냥 갔어요. 립스틱을 빨갛게 바르고 거울을 봤는데 무당이 따로 없었어요. 딸이 방에 들어왔다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얼굴 왜 그래? 엄마 무서워. 그래? 무서워? 마귀 할멈 같아. 마귀 할멈이라. 오히려 좋아요. 아들도 들어왔어요. 엄마, 귀신이야? 아니야. 엄마, 나쁜 아저씨 잡으러 가는 거야. 엄마가 더 나빠 보여. 더 나빠 보인다니요. 아들이 원래 거짓말을 못합니다. 잘 키웠네요. 시어머니가 도착했어요. 현관문 열고 저를 보더니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 깜짝이야. 죄송해요. 제가 며느리 집인 줄 알고. 어머니, 저예요, 미라. 어? 아니 너 얼굴이 왜 그래? 아파? 메이크업 좀 진하게 했어요. 진하다고? 그게? 얼굴에 페인트 칠한 것 같은데. 요즘 유행이에요. 아이고 참. 가방에 립스틱이랑 향수 더 넣고 출발했어요. 거울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봤습니다. 입구 통과가 어려울 것 같았지만 약속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출발했습니다. 클럽 앞에서 미선 별이와 만났어요. 언니 맞아요? 헐, 언니 얼굴이. 왜요? 좀 젊어 보여요? 오늘 할로윈 파티 아닌데. 언니, 그냥 차라리 수수하게 하고 오시지. 어쩔 수 없었죠. 클럽 입구에 섰습니다. 가드가 저를 보고 흠칫했어요. 저기 손님. 뭐요? 들어갈게요. 네. 들어가세요. 다행히 통과되었습니다. 아마 놀라서 그냥 통과시켰나 봐요. 클럽 안은 어두컴컴하고 음악이 귀청을 찢었습니다. 언니, 그놈 어디 있지? 너무 어두워서 안 보여요. 일단 흩어져서 찾아봐요. 우리는 각자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저는 음악에 맞춰 어색하게 몸을 흔들며 더듬이를 세웠습니다. 춤이라기보다는 경련에 가까웠어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다니며 제부를 찾았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그때 갑자기 누군가 제 엉덩이를 슬쩍 만졌어요. 뒤에서 몸을 밀착시키며 귓속말을 했습니다. 혼자 왔어요? 목소리를 듣는 순간 확신했어요. 제부였습니다. 돌아보니 역시나 제부가 희죽거리고 있었어요. 순간 제부가 저를 알아보나 했습니다. 혹시 우리 만난 적 있어요? 참나, 이놈이 절 못 알아보더라고요. 나 몰라? 분명 낯익은데? 혹시 여기 자주 오세요? 참나, 나 몰라? 너 나 모르냐? 내가 누구냐면
너 잡아 쳐주길 저승사자다 이 새끼야. 저는 바로 제부 얼굴에 박치기를 해버렸습니다. 내 동생 인생을 망친 이놈을 이 한 방으로 없애버리겠다는 마음으로 온 힘을 다했어요. 제 이마로 제부 코를 정타했습니다. 퍽! 아이씨, 내 코! 내 코! 제부 코에서 쌍코피가 터졌어요. 제부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야, 너 용돈 20만 원 받았으면서 여기서 뭐하냐? 저 형! 그래 나다 이 쓰레기야. 넘어진 제부를 발로 밟았어요. 아주 잘근잘근 밟아버렸습니다. 내 동생은 집에서 애 보는데 너는 여기서 원나잇이냐? 그때 미선이 달려왔어요. 이 새끼 검사라며 총각이라며. 미선이 달려오는 그 속도로 제부 사타구니를 발로 찼어요. 아이씨! 나랑 잤으면서 총각이라고 거짓말을 해? 미선이 하이힐 굽으로 제부 거시기를 찍었어요. 아주 찰나의 짧은 순간이었지만 제가 움찔할 정도였죠. 아이씨! 살려주세요! 저 사람 살려! 언니들 때려 죽여요.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뭐야, 싸움이야? 저 남자 맞는데? 어머 코피 나네? 클럽 보안 요원들이 달려왔어요. 무슨 소란입니까? 이놈이 유부남이면서 총각이라고 여자들 속였어요. 일단 밖으로 나가세요. 난장판에서 보안 요원들이 우리를 끌어냈어요. 그 와중에도 저와 미선은 끝까지 제부를 발로 차고 찍었죠. 제부는 코피를 흘리며 끌려 나왔습니다. 클럽 밖에서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검사 사칭이요? 이놈이 검사라고 사칭했어요. 이분 얼굴은 왜 이래요? 네, 가짜 검사증까지 만들어 다녀요. 경찰이 제부를 보더니 놀랐어요. 형사님, 살려주세요. 일단 파출소 가서 이야기하시죠. 전원 파출소로 연행됐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했어요. 경찰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로 싸우신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를 검사라고 했어요. 검사요? 진짜 검사세요? 검사증까지 보여줬어요. 경찰이 제부를 쳐다봤어요. 어느 검찰청 소속이세요? 그게 땀을 뻘뻘 흘리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검사 아니에요. 사칭이에요. 사칭이요? 장난으로 그냥 검사증은요? 그건 경찰이 제부 주머니를 뒤졌어요. 지갑에서 검사증이 나왔습니다. 이거 위조네요? 그게 아니라 이거 장난 아닙니다. 공문서 위조죄 아세요? 이거 심각한 범죄예요. 왜 사칭을 하고 이걸 위조하셨어요? 왜겠어요. 그걸로 여자들 환심 사서 어떻게 한번 하려고 한 거죠. 제 유부남이래요. 완전 사기꾼이라고요. 제부가 사색이 됐어요. 저 제 여동생한테 전화 좀 할게요. 여동생에게 전화했습니다. 야, 딸 엄마한테 맡기고 바로 땡땡 경찰서로 와. 경찰서? 왜? 와서 직접 봐야 알 거야. 그때 제부가 제 전화기를 뺏으려고 했어요. 처형 제발! 제가 다시 이 말을 들이밀었죠. 손대지 마. 넌 경찰만 아니었으면 지금 땅에 묻혔어. 알아? 확 다시 들이받아 버릴까 보다. 제부가 뒷걸음질 쳤어요. 코 맞은 게 아직도 무서웠나 봅니다. 1시간 후 여동생이 도착했어요. 언니, 무슨 일이야? 오빠는 왜? 이 자식이 검사 사칭하고 여자들 꼬셨어. 그래서 원나잇 했대. 뭐? 총각이라고 거짓말하고 저랑 잤어요. 여동생이 제부를 쳐다봤어요. 오빠, 진짜야? 아니, 그게 오해야. 오해가 아니라 다 인정하셨잖아요. 미쳤어? 당신, 봄이 아빠가? 경찰이 추가 진술을 받았어요.
이 여성분이랑 어디까지 가셨어요? 호텔 갔어요. 강남에 있는 호텔. 호텔? 네, 카드 영수증도 있어요. 영수증을 보여줬어요. 호텔 이름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여동생이 제부뺨을 올려 붙였어요. 짝! 살짝 빗맞아 제가 들이받은 코를 쳐버렸죠. 아이씨, 진짜, 씨. 이혼이야. 끝이야. 너랑은 끝이야. 여보, 한 번만 제발. 한 번? 네가 지금까지 사고 친 게 몇 번이니? 내가 왜 그동안 참았는지 알아? 우리 봄이 아빠라서 참아준 거야. 그런데 이젠 아니야. 끝이야. 달구야, 무릎 꿇지 마라. 또 여기서 무릎 꿇으면 확 그놈의 연고를 뽑아버리려니까. 제부가 정말로 무릎을 꿇으려다가 멈췄어요. 일단 공문서 위조, 사기 혐의는 조사받으셔야 해요. 공무원 사칭도 추가요. 아, 맞네요. 그것도 추가. 제부가 울상이 됐어요. 저 형, 제발 선처를. 선처? 용돈 20만 원 받았으면서 호텔은 어떻게 갔어? 그건. 잠깐. 용돈 20만 원이요? 네, 한 달 용돈이에요. 20만 원 받는 놈이 검사라고? 완전 사기꾼이네. 저 성폭력으로도 고소할 거예요. 아니, 성폭력은 아니잖아. 속여서 잤으니까 성폭력이야. 일단 다 조사해봐야겠네요. 여동생이 눈물을 흘렸어요. 언니, 가자. 저와 여동생은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달구는 조사를 위해 남았죠. 제부의 최후였어요. 그 후 제부의 인생은 완전히 망했어요. 경찰 조사를 받고 기소됐습니다. 죄목이 화려했어요. 위계에 의한 간음죄, 사기, 공무원 사칭, 공무원 위조. 완벽한 범죄 종합 세트였죠. 미선이 제부를 성범죄로 고소했어요. 안사돈이 미선을 찾아와 합의하자고 했답니다. 3천만 원이에요. 그걸로 합의해 주세요. 안 해요. 1억에도 안 해요. 내가 돈 때문에 고소했는 줄 알아요? 합의는 실패했어요. 제부는 자기 엄마한테 화를 냈다고 합니다. 왜 3천만 원밖에 안 주냐고 돈 아끼려고 그러냐고 따졌대요. 참 후한무치한 놈이죠. 바깥사돈이 바로 제부뺨을 때리며 나가 죽으라고 했답니다. 결국 합의 없이 재판을 받았어요. 징역 7년, 용돈 20만 원 인생의 최후치고는 호화로운 형량이었습니다. 뭐 교도소에서 밥은 다 줄 테니까요. 더 놀라운 건 경찰이 클럽에서 추가 조사를 했더니 피해자가 더 나왔다는 거예요. 제부는 검사뿐만 아니라 판사, 의사, 변호사까지 다양하게 사칭했대요. 직업 코스프레의 달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제부가 쓴 돈의 출처가 안사돈 돈이었다는 것이었어요. 안사돈이 제부에게 몰래 용돈을 주고 있었대요. 아들 불쌍하다고 매달 200만 원씩이요. 그 돈으로 이놈이 클럽 가서 여자들을 속였던 거죠. 아내한테 용돈 20만 원 받으면서 자기 엄마한테 200만 원 용돈 받는 마마보이, 결국 그 돈이 자기 아들 인생을 종치게 한 겁니다. 진짜 레전드였어요. 여동생은 이혼 소송에서 완벽하게 승소했습니다. 친권도 양육권도 모두 가져왔습니다. 위자료도 받았고요. 지금 여동생은 딸과 함께 새 출발했어요. 직장도 다시 다니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언니, 나 괜찮아. 오히려 홀가분해. 가끔 이렇게 말해요. 제부를 만난 건 후회하지만 딸을 얻은 건 행복하다고 말해요. 정말 다행인 건 조카가 여동생을 완전 빼닮았다는 거예요. 눈, 코, 입 다 엄마 판박입니다. 제부 DNA는 1도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기적이죠. 우리 가족들은 여동생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어요. 가끔 제부 생각이 나면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용돈 20만 원 검사 어떻게 지내나? 감옥에서 검사 행세나 하고 있겠지.
거기서는 통할까? 그리고 다 같이 웃어요. 제부 덕분에 우리 가족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반면 교사라는 게 이런 거겠죠. 절대 만나면 안 될 인간의 표본. 그게 바로 제부였어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5년이었어요. 정확히 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희 집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라기 잘 있었어? 마치 어제 본 사람처럼 반갑게 인사하시더라고요. 손에는 커다란 여행용 가방이 2개나 들려 있었죠.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연락? 가족끼리 무슨 연락이야. 잠깐 짐 좀 들어줘. 그러더니 제 대답도 듣지 않고 집 안으로 쑥 들어오셨어요. 신발을 벗으시면서도 집 구조를 살피시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곧장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셨어요. 그리고는 침대에 털썩 앉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방이 제일 넓네. 오늘부터 여기가 내 방이야. 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아, 준호는? 우리 아들 아직 퇴근 안 했어? 오랜만에 아들 얼굴 좀 봐야겠네. 약속 지키러 왔다고 전해. 약속이요? 무슨 약속 말씀이세요? 뭐긴 뭐야. 5년 전에 한 약속이지. 아들이 나중에 꼭 모시겠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기다렸다가 이제 온 거야.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5년 전 저희가 가장 힘들었을 때 시어머니는 저희를 외면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무슨 약속을 지키러 오셨다는 걸까요? 시어머니는 벌써 가방을 열어 옷을 꺼내기 시작하셨어요. 마치 원래부터 여기 사셨던 것처럼 자연스럽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지금은 결혼 20년 차가 넘었죠.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저희 가족을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성실한 사람이죠. 큰 부자는 아니어도 알콩달콩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어요. 명절이나 생신 때 찾아뵙고 가끔 안부 전화 드리는 정도였죠. 그런데 모든 사건은 8년 전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며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변하셨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2년째 유령 취급받고 있었어요. 존재감이 너무 없어서 회사 자동문도 안 열릴 지경이었죠. 결국 어느 날 대표이사 방에 들어가서 사표를 팍 내던지고 나왔습니다. 여보, 나 그 망할 회사 때려치웠어. 아유, 속이 다 시원하네. 잘했어요. 내 속이 더 시원하다. 망할 놈의 회사. 오늘은 소고기다. 퇴직금 5,300만 원이 통장에 입금되었어요. 띠링 소리가 나자마자 시어머니께 자동 알림이 간 것 같더라고요. 뭐 나중에 알고 보니 신우의 입이 그 알림이었지만요. 며칠 뒤 새벽 6시 현관문이 흔들릴 정도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들아, 엄마야, 살아있지? 문 열어. 남편이 머리도 못 감고 문을 열었어요. 시어머니가 번개처럼 들어오시더니 남편을 스캔하듯 훑어보셨죠. 너 퇴직금 5,300 받았구나?
어머니, 제가 금액을 말씀드렸나요? 아들아, 엄마가 누구니? 네 표정만 봐도 통장 잔고가 보여. 5,300 맞지? 무당도 아니고 통장을 투시하시는 능력이 있으신가 봅니다. 때가 왔어. 드디어 때가. 엄마 유럽 보내줄 때가 왔다고. 그 순간 시어머니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는 것 같았어요. 18년 동안 이 순간만 기다리신 것처럼요. 파리, 로마, 런던, 바르셀로나, 취리히, 빈, 프라하, 부다페스트. 유럽 수도를 다 외치시는데 마치 주문을 외우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그건 유럽 일주가 아니라 유럽 정복인데요? 정복? 좋아. 엄마가 유럽을 정복하고 올게. 60 넘어서 유럽은 엄마 인생에 처음 가는 거야. 근데 비행기 값이 좀 비싸더라. 3천만 원이면 될까? 3천만 원이요? 왜? 저거? 그래, 4천으로 하자. 쇼핑도 해야 하니까.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시어머니께는 돈의 단위가 다르다는 걸요. 10,000원을 원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그 돈은 사업 자금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대출을... 대출? 완벽해. 은행 돈으로 효도하면 이자도 소득공제 되지 않니? 1억 빌릴 거 1억 5천 빌려. 5천이면 유럽 2달은 다녀올 수 있어. 2달이라고요? 아까는 1달이었는데 벌써 2배가 됐습니다. 이러다 유럽에 아예 이민 가시겠다고 하실 기세였어요. 참, 비행기는 당연히 비즈니스 타야지. 이코노미는 다리가 저려. 엄마 다리 긴 거 알지? 168cm야. 어머니는 153cm. 아무튼 크단 얘기야. 호텔도 별 5개는 기본이지. 엄마가 욕심쟁이야? 대통령 스위트는 안 할게. 그냥 로얄 스위트 정도면 돼. 로얄 스위트가 그냥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셨어요. 여행사 팸플릿이 아니라 아예 책 한 권이었습니다. 유럽 완전 정복 100일 플랜이라고 직접 제목까지 쓰셨더라고요. 이거 봐. 엄마가 3년 동안 계획한 거야. 날짜별로 다 짜놨어. 월요일은 루브르, 화요일은 베르사유, 수요일은 몽마르트. 3년 계획이라뇨. 남편 퇴직금 타이밍을 3년 전부터 기다리신 건가요? 대체 어떻게 해요? 어머니, 일단 저희도 생각할 시간을. 시간은 돈이야. 매일 환율 오르는데 뭘 생각해. 지금 유로 1,400원인데 내일 1,500원 되면 손해 아니야? 빨리 결정해. 그러시더니 제 핸드폰을 가져가서 뭔가를 열심히 검색하셨어요. 여기 봐. 대한항공 비즈니스석. 지금 예약하면 20% 할인이래. 이런 기회가 또 올까? 안 와. 절대 안 와. 마치 홈쇼핑 진행자가 되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시어머니는 4시간 동안 유럽의 위대함에 대해 강의하고 가셨어요. 나폴레옹도 그렇게 유럽의 진심은 아니었을 겁니다. 시어머니의 유럽 공격이 일주일째 계속됐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오셔서 유럽 다큐멘터리를 틀어놓고 해설까지 하셨죠.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특별한 곳에 모시고 가려고요. 특별한 곳? 어디? 백화점? 아울렛? 아니요. 그보다 훨씬 특별한 곳이에요. 가서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뭔데 그렇게 비밀이야? 혹시 온천? 스파? 그 주말 시어머니는 평상복에 동네 마실 가는 가방 하나 들고 오셨어요. 대체 어디 가는 거야? 멀어? 좀 멀어요. 1시간 반 정도? 1시간 반? 그럼 경기도 끝이네.
설마 강원도까지 가는 건 아니지?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시어머니는 추측 게임을 하셨어요. 프리미엄 아울렛이야? 신세계야, 현대야? 아님 그 새로 생긴 대형 찜질방? 어머니, 곧 도착해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30분쯤 지나자 시어머니가 창밖을 보시며 의아해 하셨어요. 여기 완전 시골이네. 논밭만 있고.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어머니, 유럽 가는 중이에요. 뭐? 갑자기 무슨 유럽? 아니 잠깐, 설마 진짜로? 시어머니는 눈이 갑자기 반짝이더니 핸드백을 뒤지기 시작하셨어요. 아이고, 여권도 없는데 화장도 제대로 안 했고 옷도 이렇게 평상복인데 면세점도 못 들르고. 어머니, 여권은 필요 없어요. 여권 없이 유럽을 어떻게 가? 밀입국이야? 경기도 여주에 도착했을 때 루덴시아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루덴시아? 이게 뭐야? 잠깐, 설마? 주차장에 차를 세우자 시어머니가 주변을 둘러보셨어요. 한국 차들만 가득한 주차장, 한글 간판들, 김밥 천국까지 보이더라고요. 야, 너 지금 나한테 뭐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유럽이야? 어머니, 여기가 한국 속 작은 유럽이에요. 유럽풍 테마파크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마치 복권 당첨인 줄 알았는데 번호를 잘못 봤을 때 같았어요. 테마파크? 너 지금 진심이야? 내가 놀이동산 가자고 했어? 어머니, 일단 들어가 보세요. 진짜 유럽 같다니까요. 유럽 같긴 뭐가 유럽 같아. 저기 보이는 게 파전 부스인데. 저희 셋 입장료 6만 원을 내려고 하니 시어머니가 막으셨어요. 6만 원? 이 돈이면 동네 뷔페 2번 가지. 왜 여기다 돈을 버려? 어머니, 제가 낼게요. 구경이라도 해보세요. 들어가자마자 5m짜리 모형 에펠탑이 나타났어요. 이게 에펠탑? 우리 아파트 놀이터 정글짐이 더 커. 직원이 중세 기사 복장을 하고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포토존에서 사진 찍어드릴까요? 사진은 무슨? 내가 이런 짝퉁 앞에서 사진을 왜 찍어? 창피해서. 점심시간에 레스토랑에 갔더니 정통 이탈리안이라고 써 있었어요. 파스타가 15,000원? 동네 분식집 잔치국수가 4,000원인데. 파스타가 나왔는데 옆에 김치와 단무지가 같이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거 보면 기절하겠다. 파스타에 김치라니. 어머니, 한국식으로 변형한 거래요. 변형? 이건 그냥 파괴야. 카르보나라가 왜 빨간색이야? 고추장 넣었어? 미니 콜로세움 앞에서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저게 콜로세움이면 우리 집 반지하가 지하 궁전이네. 가짜 곤돌라를 보시더니 더 가관이었어요. 오리배에 이탈리아 국기 붙였다고 곤돌라야? 그럼 자전거에 날개 달면 비행기고? 그래도 끝까지 다 구경은 하셨어요. 기념품 가게에서 I love 루덴시아 티셔츠를 보시더니 피식 웃으셨죠. 이거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루덴시아가 어디야 물어볼 텐데 여주요 하면 얼마나 창피해? 돌아오는 차 안에서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돈 없는 건 알겠다. 근데 이런 데 데려와서 유럽이라고 우기면 되니? 차라리 집에서 유럽 영화나 보여주지. 죄송해요, 어머니. 남편이 사업 성공하면 진짜 유럽 모시고 갈게요. 그래, 내가 80대면? 그때는 여기도 못 걸어 다녀. 아니에요. 꼭 지금처럼 팔팔하실 때 모실게요. 오늘 이 충격으로 수명이 5년은 줄었어. 유럽은 무슨 여주 당일치기나 다녀왔네.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가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동네 친구한테 전화해서 오늘 며느리가 특별한 데 데려갔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루덴시아는 절대 안 말하시고요. 역시 체면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었습니다. 루덴시아 사건 이후 시어머니가 한 달간 연락을 끊으셨어요. 그런데 남편의 온라인 쇼핑몰이 대박이 났습니다. 월 매출 2천만 원을 돌파한 날 남편이 통장 보며 펑펑 울었어요. 여보, 2천이야, 2천. 내가 해냈어. 아이. 울지 마. 옆집에서 119 부를라. 그런데 신기하게도 매출 2천 찍고 일주일 뒤 새벽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매출 감지 센서는 정확도 100%였어요. 아들, 잘 지냈어? 엄마 왔다. 어머니, 어떻게 또 아시고. 엄마가 뭘 알겠니? 그냥 아들 보고 싶어서 왔지. 근데 얼굴이 좋아 보이네. 사업 잘 되나 보다. 역시 시어머니는 남편 얼굴만 봐도 매출을 아시는 특수 능력 보유자셨습니다. 그래서 용돈 좀 올려줄 수 있을까? 물가가 너무 올라서 30만 원으로는 안 돼. 얼마가 필요하신데요? 100만 원? 100만 원이요? 왜? 많아? 그럼 90만 원. 이게 마지노선이야. 마지노선이 90만 원이라니 프랑스도 놀랄 방어선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시어머니는 매출 발표일마다 오셨어요. 마치 주주총회 참석하듯이 정확하게 오시더라고요. 이번 달은 얼마야? 3천 넘었어? 그럼 보너스 줘야지. 보너스요? 그래. 매출 오르면 직원들 보너스 주잖아. 엄마는 정신적 지원 직원이야. 정신적 지원이 아니라 정신적 압박의 오타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어느 날은 더 황당한 요구를 하셨어요. 아들아, 엄마 집 하나 사줘. 집이요? 어머니 지금 아버지랑 사시는 집 있잖아요. 그 집 말고 내 집. 내 이름으로 된 내 집. 독립하고 싶어. 68세의 독립선언이라니 대한민국보다 늦은 독립이었습니다. 어머니, 집은 너무 큰 부담인데. 부담? 아들이 돈 잘 버는데 뭐가 부담이야? 작은 아파트면 돼. 30평대 정도? 30평이 작은 아파트라니 시어머니의 스케일에 할 말을 잃었어요. 아님 빌라도 괜찮아. 단독주택도 좋고. 근데 정원은 있어야 해. 수영장도 있으면 좋겠다. 그건 빌라가 아니라 리조트인데요. 아들 성공했으면 엄마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남들 다 그렇게 산다고. 그 남들이 누군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아마 시어머니 상상 속 친구들인 것 같았어요. 남편이 난감해하자 시어머니가 최후 통첩을 하셨죠. 집 안 사주면 매일 와서 여기서 살 거야. 선택해. 협박인지 경고인지 모를 말씀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저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어요. 의제는 단 하나, 시어머니 독립 저지 작전이었죠. 시어머니의 집 공격이 시작됐어요.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 하루 3번 정확하게 전화가 왔죠. 알람시계보다 정확한 시어머니표 집 테러였습니다. 집 알아봤어? 오늘 계약해? 언제 이사해? 어머니, 아직 알아보는 중이에요. 뭘 그렇게 오래 알아봐? 집이 없어? 대한민국에 집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시아버지께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아버님, 어머니가 요즘 따로 집을 구하신다는데. 뭐? 나한테 한마디도 없었는데? 절대 집 사주면 안 돼. 그럼 나는 어떻게 해? 혼자 밥 먹으라고?
그럼 어머님께 말씀 좀 해주세요. 말이 통하는 사람 같이 보여? 아유, 40년을 넘게 살았는데도 아직도 외계인이야?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폭탄 선언을 하셨어요. 집 사주면 이혼할 거야. 그 영감이랑은 이제 못 살아.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40년 동안 참고 살았어.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황혼 이혼이 트렌드래. 황혼 이혼이 트렌드라니 시어머니는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신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가 이 소식을 듣고 전화를 하셨죠. 야, 절대 집 사주지 마. 그 할망구 혼자 살면 일주일도 못 버텨. 그 할망구 아마 고독사 할 거다. 결국 저는 시어머니를 성화에 못 이겨 모시고 집 구경을 다니기로 했어요. 일주일 동안 온갖 집을 다 보여드렸죠. 처음엔 16평짜리 구축 아파트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집이야, 닭장이야? 거실이 우리 집 화장실만 하네. 어머니, 지금 자금으로는 이 정도밖에. 자금? 아들이 월 3천 버는데 대출 받으면 되잖아. 시어머니에게 대출은 만능 해결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갚나요? 두 번째 집은 반지하였어요. 반지하? 내가 두더지야? 땅속에서 살라고? 세 번째는 옥탑방이었죠. 이번엔 하늘로 보내려고? 미리 천국 체험하라는 거니? 일주일째 되는 날 마침내 20평대 깨끗한 아파트를 보러 갔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집이네. 깨끗하고 넓고 남향이고. 어머니가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이네요. 시어머니가 집을 둘러보며 흡족해 하시는데 중개사가 들어왔어요. 아, 이 집 보러 오셨구나. 좋은 집이죠? 가격도 아주 저렴하고. 저렴해요? 얼만데요? 3억 5천이에요. 원래 5억인데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특별한 사정? 무슨 사정? 중개사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어요. 실은 여기 무당에 살다가 돌아가신 집이에요. 그것도 아주 극적으로. 극적으로? 굿하다가 갑자기 칼 들고 춤추다가 그만. 그 칼로. 어머, 죄송해요. 자세한 건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요. 너무 잔인해서.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근데 괜찮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신경 안 써요. 오히려 저렴해서 좋아한다니까요. 그때 중개사가 방문을 열었는데 온벽에 부적이 붙어 있었어요. 어머, 이게 다 뭐야? 아, 이건 아직 못 된 거예요. 너무 많아서. 한 300장 정도? 자식들이 급하게 처분하느라. 거실 장판을 보니 빨간 얼룩이 있었어요. 저건 그날 흔적이에요. 아무리 닦아도 안 지워져요. 가끔 밤에 빛난다는 소문도. 빛나요? 네, 인광물질인가? 아무튼 새벽 3시면 초록빛이 난대요. 신기하죠? 시어머니가 제 팔을 꽉 잡았어요. 가자, 당장 나가. 어머니, 잠깐만요. 특별 혜택이 있어요. 첫날 밤 무료 체험. 체험은 무슨? 귀신이랑 같이 자라고? 밖으로 나오자마자 시어머니가 숨을 헐떡이셨어요. 미쳤어? 그런 집을 보여줘? 내가 무당이야, 퇴마사야? 어머니가 집 꼭 사달라고 하셔서 이 집이 제일 저렴하고 좋아서. 됐어. 집 필요 없어. 그냥 영감이랑 살래. 영감이 귀신보다는 낫지.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집 이야기를 쏙 빼놓으셨어요. 집에 돌아온 후 중개사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연기 어땠어? 대박이었지? 사실 그 중개사가 제 고등학교 친구 은정이었어요. 제가 미리 부탁해서 무당집 연극을 한 거였죠. 부적도 제가 준비하고
빨간 얼룩은 케첩이었습니다. 최고였어. 오스카상 줄게. 근데 그 케첩 얼룩 진짜 안 지워져. 집주인한테 혼낼 것 같은데? 그때 깨달았어요. 시어머니 막는 것보다 케첩 자국 지우는 게 더 어렵다는 걸요. 하지만 작전은 대성공이었습니다. 무당집 사건 이후 시어머니가 잠잠해진 사이 남편 사업이 로켓처럼 치솟았어요. 월 매출이 5천만 원을 돌파한 날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진짜 사장이야. 돈이 막 들어와. 통장이 터질 것 같아. 그래도 아껴 써야 돼. 언제 또 어떻게 될지. 아껴서 뭐해. 이제 우리도 쓰면서 살자. 돈은 쓰라고 있는 거야. 그날부터 남편은 지갑이 아니라 현금 분사기가 됐어요. 첫 번째 희생양은 시부모님이었습니다. 용돈을 월 200만 원씩 주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이게 다 뭐니? 너무 많아. 시어머니가 돈을 거절하는 척 하시는 걸 처음 봤어요. 물론 0.5초 만에 받으셨지만요. 어머니, 이제부터 매달 이렇게 드릴게요. 아버지도요. 아이애가 복권이라도 당첨됐냐? 이렇게 많이 줘도 돼? 당연하죠. 제가 이제 잘 벌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명품 선물 공세가 시작됐죠. 어머니, 이거 샤넬 가방이에요. 아버지는 롤렉스. 어머, 이게 그 유명한 샤넬? 동네 김 여사가 메고 다니던 그거? 남편의 씀씀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아이들에게도 폭탄이 떨어졌죠. 도연아, 넌 맥북 프로, 서연이는 아이패드. 아빠, 진짜요? 이거 200만 원짜리인데? 200만 원이 뭐가 대수야? 아빠가 이제 돈 많이 벌어. 아이들 학원도 죄다 프리미엄으로 바꿨어요. 영어 학원만 월 150만 원이었죠. 여보, 이렇게 쓰면 안 돼. 저축도 해야 하고. 저축? 돈이 계속 들어오는데 왜 저축해? 물 들어올 때 노져야지. 물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폭포수처럼 쏟아붓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친정 부모님은 달랐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용돈 300만 원 드릴게요. 뭐, 300만 원? 자네 정신 나갔나? 아유, 아니에요. 이제 잘 벌어서. 이서방, 이 돈 당장 집어넣어. 한 푼이라도 모아야지. 잘 번다고 이렇게 막 쓰나? 젊어서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지. 지금 이렇게 쓰면 나중에 후회해. 괜찮습니다. 돈은 계속 벌면 되니까요. 계속? 자네가 재벌이야, 대기업이야? 온라인 쇼핑몰이 평생 가는 줄 알아? 내가 잘 몰라도 유행 지나면 금방 벌이가 줄어드는 게 온라인 쇼핑몰이야. 친정 부모님은 용돈을 딱 30만 원만 받으셨어요. 그것도 명절이나 생신 때만요. 미수가, 네 남편 좀 말려. 돈을 물 쓰듯 하네. 저도 말리는데 안 들어요. 한탕주의에 빠진 것 같은데, 이러다가 큰일 나. 남편은 자기 성공을 과시하고 싶어 했어요. 동창 모임에 벤츠 타고 가서 한턱 크게 쏘고 SNS엔 명품 자랑을 매일 올리고. 여보, 나 이제 성공한 사업가야. 모두가 나 부러워한다?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걱정하는 것 같은데? 걱정? 질투지. 다들 내가 성공한 게 배 아픈 거야. 그때 친정아빠가 저한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미수가 비상금 따로 모아둬라. 네 남편 저러다 망한다. 친정아빠의 말씀이 불길한 예언처럼 들렸습니다. 친정아빠의 예언은 정확했어요. 남편이 돈맛에 취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했거든요. 창고 3개 더 임대하고 직원 10명 뽑고 광고비만 월 1,000만 원씩 쏟아부었죠. 여보, 이제 대기업 만들 거야. 아마존처럼. 아마존?
우리는 동네 슈퍼마켓도 아직 안 됐는데. 그런데 중국 공장에서 납품 사고가 터졌습니다. 불량품 5,000개가 한꺼번에 들어온 거예요. 아니, 이게 다 뭐야? 가방이 아니라 쓰레기 봉투잖아. 환불 요청이 폭주했고 악성 리뷰가 쏟아졌어요. 별점이 5점에서 1점으로 수직 낙하했죠. 거래처들이 줄줄이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이제 거래 끊겠습니다. 왜요? 왜 갑자기? 평판이 너무 안 좋아서. 저희도 먹고 살아야죠. 2년 만에 사업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빚만 7억이 넘었습니다. 여보,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 집을? 우리 신혼집을? 미안해. 정말 미안해. 15년 동안 살던 32평 아파트를 금매로 내놨어요. 시세보다 5천만 원이나 싸게 팔았죠. 그리고 저희가 이사간 곳은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빌라였어요. 지하 1층 습하고 곰팡이 냄새나는 집이었죠. 엄마, 여기서 살아야 해요? 방이 하나밖에 없는데. 곰팡이 냄새. 숨을 못 쉬겠어요. 잠시만 참자. 남편은 매일 소주를 마시며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잘못한 거 알고 싶어? 목록 작성해드릴까? A4 용지 10장은 필요할 것 같은데. 하늘에서 지하까지 우리 인생이 엘리베이터도 아니고 이렇게 빨리 추락할 줄 몰랐어요. 그래도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었죠. 지하라서 더 떨어질 곳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남편이 망했다는 소식이 퍼지자 시어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으셨어요. 하루에 10번을 걸어도 수신 거부였죠. 한 번 겨우 받으셨을 때는 바쁘다며 0.3초 만에 끊으셨습니다. 제가 직접 시댁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문전박대 당했어요. 그동안 매달 200만 원씩 용돈을 받으셨으면서도 모른 척 하셨죠. 오히려 사업 실패가 제 탓이라고 하셨습니다. 남편 내조를 못해서 망했다는 거예요. 더 황당한 건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니신 거였어요. 며느리가 명품 사달라고 졸라서 남편이 돈을 막 썼다고요. 저는 마트 세일 제품밖에 모르는데 말이죠. 시어머니는 그동안 받은 용돈도 부정하셨어요. 20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만 받았다고 우기셨죠. 시아버지가 통장 내역을 보여드려도 그건 자기가 저축한 거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요. 가난이 옮을까 무섭다면서 가난 바이러스라는 말까지 하셨죠. 그날 밤 남편은 어머니 연락처를 삭제했어요. 돈 있을 때는 아들, 없으면 남. 시어머니의 일관성에 씁쓸하게 감탄했습니다. 친정아빠가 우리 월세집을 보러 오신 날이었어요. 지하 계단을 내려오시더니 얼굴이 돌처럼 굳으셨죠. 이게 집이야, 지하 벙커야. 전쟁이라도 났어? 아빠, 잠시만 여기서. 잠시? 벽에 곰팡이가 피카소 그림처럼 그려져 있는데. 그때 서연이가 기침을 했어요. 콜록콜록 한 달째 낫지 않는 기침이었죠. 애가 왜 이렇게 기침을 해? 곰팡이 때문인 것 같아요. 뭐? 곰팡이? 친정아빠가 남편을 노려보셨어요. 눈에서 레이저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자네 이리 와. 아버님은 무슨 네가 가장이야, 곰팡이 사육사야. 애들이 병 들어가는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미수가 짐 싸. 당장 애들도 데리고 우리 집으로 가자. 아빠, 그래도. 그래도는 무슨, 우리 손주들 폐병 걸리게 할 거야? 친정아빠는 그날로 우리를 친정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충격 선언을 하셨죠. 자네는 내일부터 여기서 일해.
축사에서 일할 거야. 축사요? 소 키우는 곳이요? 그래. 소똥 치우고, 소 밥 주고, 소랑 대화하고, 소가 너보다 낫겠다. 하지만 전 축산업은 전혀 몰라. 사업도 전혀 몰랐잖아. 그래도 했잖아. 망했지만. 다음 날 새벽 4시 남편은 친정아빠를 따라 축사로 출근했어요. 저녁에 돌아온 남편은 완전히 초췌해져 있었죠. 여보, 나 소똥 냄새가 몸에 배었어. 샤워를 해도 안 빠져. 수고했어. 그래도 아빠가 생활비 다 주시니까 우리 참자. 장인어른이 하루에 10시간씩 일을 시켜. 소가 나를 불쌍하게 봐. 저녁 먹어라. 일했으면 밥은 먹어야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근데 손에서 소똥 냄새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저녁 6시까지 일했어요. 월급은 100만 원. 친정아빠는 처가살이에 숙식 제공이니 감사하라고 하셨죠. 처가살이 한 달째 남편이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여보, 돈이 얼마나 귀한지 이제 알겠어. 100만 원 벌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이제 알았어? 그리고 소가 의외로 똑똑해. 내 이름도 알아듣는 것 같아. 그날부터 남편의 진짜 참교육이 시작됐죠. 나중에 들으니 동네 사람들이 남편을 서울사위라고 불렀대요. 서울사위, 오늘도 소똥 치우러 왔네. 축사 생활 1년째 남편이 소와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은매야, 오늘도 잘 지냈니? 나는 오늘도 장인어른께 혼났어. 소가 음매하고 대답하면 남편이 고마워했죠. 처가살이의 유일한 친구가 소였던 겁니다. 2년째 남편이 축산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여보, 이 소는 임신 3개월이야. 표정만 봐도 알겠어. 소 표정을 읽는다고? 이 소도 입덧해. 풀 안 먹고 막 짜증내. 친정아빠도 남편의 변화를 인정하기 시작하셨어요. 서울사위, 이제 좀 사람 됐네. 소도 자네를 따르고. 3년째 동네에서 남편을 소박사라고 불렀습니다. 소 상태만 보면 병을 다 알아맞혔거든요. 아이, 서울사위, 우리 소 좀 봐줘. 밥을 안 먹어. 이 소는 스트레스예요. 엽소랑 사이가 안 좋아서 자리를 바꿔보세요. 신기하게도 정말 맞았어요. 남편이 소 심리 상담사가 된 거죠. 4년째 남편이 저에게 진심을 털어놨어요. 여보, 내가 정말 바보였어. 돈 맛에 취해서 가족도 현실도 다 잊었었어. 이제 깨달았어? 소똥 치우면서 깨달았어. 소도 열심히 사는데 나는 뭐 했나 싶어서. 5년째 되던 어느 날 친정아빠가 남편을 불렀어요. 5년 됐다. 네, 아버님. 네? 이제 어떻게 할래? 서울 갈래? 여기 남을래? 남편이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님, 저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어요. 제가 사업은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뭐, 평생 소똥 치울 거야? 아니요. 장인어른 밑에서 더 배우고 싶어요. 이 일이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친정아빠가 한참 남편을 보시더니 웃으셨어요. 그래, 자네가 진짜 반성했구나. 사실 자네 일 잘해. 내 후계자로 키울까 생각 중이었어. 정말요? 근데 그 전에 할 일이 있어. 한 달에 고작 100만 원 받고 가족들 고생시킨 거 보상해야지. 일주일 후 친정아빠가 깜짝 선물을 주셨어요. 새 아파트 열쇠였죠. 분가해.
이제 네 가족이랑 제대로 살아. 빚도 다 갚아놨어. 아버님, 이건 너무... 남편이 그 자리에서 큰절을 하며 펑펑 울었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 갚으며 살겠습니다. 아이, 울지 마. 소들 놀란다. 그리고 내일도 출근이야. 새벽 4시. 네, 새벽 3시 반에 오겠습니다. 아이, 미쳤냐? 4시면 4시지. 너무 열심히 하지 마. 그렇게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돈보다 소중한 걸 알게 된 거죠. 가족 그리고 소통의 가치를요.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남편은 소통으로 비료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작지만 착실한 사업이었습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한 지 일주일 만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모니터를 보니 5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죠. 아이고, 우리 며느라기 잘 있었어? 어머, 얼굴이 좋아졌네. 5년 전 간암 바이러스 운운하시던 분이 맞나 싶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오긴, 며느리 보고 싶어서 왔지. 그동안 연락이 왜 없었어? 서운했어. 연락이 없었다고요? 전화번호를 차단하신 분이 누구신데요? 시어머니가 집 안으로 쑥 들어오시더니 구경을 시작하셨어요. 어머, 집이 좋네. 32평? 33평? 남양이고. 역시 우리 아들이 능력이 있어. 우리 아들이라니. 5년 동안 남이었다가 갑자기 아들이 되셨습니다. 준호는? 우리 아들 어디 있어? 일하러 가셨어요. 축사에. 축사? 아직도? 아이고, 고생이 많네. 근데 이 집은 어떻게 산 거야? 친정 아버지가. 아, 사돈이? 역시 사돈이 최고야. 나도 인사드리러 가야겠네. 시어머니는 냉장고를 열어보시고 방마다 다 구경하셨어요. 마치 부동산 감정하러 온 사람 같았죠. 금방이 좋네. 햇빛도 잘 들고. 여기서 자면 건강해질 것 같아.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어머니, 오늘 뭐하러 오셨어요? 뭐하러 오긴. 그동안 서운했던 거 풀려고 왔지. 5년이나 얼굴 못 봤잖아. 우리가 못 본 게 아니라 어머니가 안 보신 거잖아요. 라고 제 속마음이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이제 우리 다시 가족답게 지내자. 과거는 잊고. 과거를 잊자고요? 선택적 기억 상실증이 있으신가 봅니다. 참, 내가 점심 해줄게. 냉장고에 뭐 있어? 어머니, 괜찮아요. 괜찮긴. 며느리한테 밥 해주는 게 시어머니 도리지. 5년 만에 갑자기 도리를 찾으셨어요.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요리하시는 동안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오셨어. 뭐? 어머니가? 왜? 그것도 모르겠고 일단 퇴근하면 와. 저녁에 남편이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얼굴이 왜 이렇게 탔어? 고생 많이 했구나. 어머니, 갑자기 왜? 왜긴 아들 보고 싶어서 왔지. 5년이나 못 봤는데. 남편이 저를 보며 눈으로 신호를 보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야? 저도 어깨를 으쓱했죠. 나도 몰라. 자, 먹어. 엄마가 만든 된장찌개야. 맛있지? 네, 맛있네요. 그럼 엄마 손맛은 변하지 않아. 앞으로 자주 와서 해줄게. 자주 오신다고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초인종이 또 울렸어요. 시어머니가 캐리어 2개를 끌고 서 계셨죠. 미수가 문 열어. 짐이 무거워. 어머니, 그 짐은 뭐예요? 뭐긴 이삿짐이지.
이사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캐리어를 끌고 들어오시더니 곧장 큰 방으로 가셨어요. 이 방 내 방이야. 옷 정리 좀 도와줘. 잠깐 어머니, 이게 무슨... 아, 맞다. 준호가 예전에 약속했잖아. 나중에 꼭 모시겠다고. 그건 5년 전 이야기고 5년이든 10년이든 약속은 약속이지. 아들이 한 약속을 엄마가 기억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시어머니는 이미 옷을 옷장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속도가 번개 같았어요. 어머니, 남편이랑 상의는 하셨어요? 상의? 가족끼리 무슨 상의야? 엄마 아들이 같이 사는 게 당연한 거지. 당연하다고요? 어느 나라 헌법에 그런 조항이 있나요? 급하게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큰일 났어. 어머니가 짐 들고 와서 들어오신대. 뭐? 알았어. 최대한 빨리 퇴근할게. 전화를 끊자 시어머니가 제 뒤에 서 계셨습니다. 미숙이 너 너무 그런 눈으로 나 보고 있지 말아라. 나 5년 동안 참고 기다렸는데 너희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기다렸다고. 5년 동안 기다렸다고요? 5년 동안 차단했던 거 아니었나요? 그리고 나 병 있어. 병이요? 무슨 병이요? 외로움병. 혼자 있으면 죽을 것 같아. 의사가 가족이랑 같이 살래. 의사가 그런 처방을 한다고요? 정신과 의사인가요? 어머니, 그래도 아버님 계시잖아요. 그 영감? 매일 화투나 치러 다니고 나한테 관심도 없어. 이혼할 거야. 이혼이요? 그래, 황혼이혼. 요즘 트렌드야. 유튜브에서 봤어. 또 유튜브입니다. 아직도 이혼의 꿈을 못 버리셨네요. 시어머니의 모든 결정은 유튜브 기반이었어요. 이른 저녁 남편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큰 방을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 짐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뭡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저녁 먹었어? 엄마가 밥 차려줄게. 묻고 있잖아요. 이 짐들이 뭐냐고요. 짐이 뭐긴, 엄마 옷이지. 이제부터 여기서 같이 살려고. 남편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5년간 참아왔던 무언가가 터지려는 순간이었죠. 나가세요. 뭐? 갑자기 왜 이래, 아들? 어머니 집 아니에요. 나가달라고요. 아들이 엄마한테 이게 무슨 말이야. 예전에 약속했잖아.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약속이요? 어머니는 저한테 한 약속이 없으셨나요? 무슨 약속? 아들이 힘들 때 곁에 있어주겠다는 약속이요. 부모니까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었나요?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혔어요. 제가 망했을 때 어디 계셨어요? 전화 한 통 안 받으셨잖아요. 겨우 받으면 0.3초 만에 끊으셨고. 남편의 눈이 붉어졌어요. 가난이 옮는다고 하셨죠? 바이러스라고. 제가 그렇게 더러운 존재였나요? 어머니 아들이 아니라 병균이었나요? 그때는 그때는 뭐요? 돈이 없으니까 아들도 아니었던 거죠. 용돈 드릴 때는 매일 오셨으면서. 남편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였어요. 제가 서러웠던 게 뭔지 아세요? 어머니가 제 실패를 아내 탓으로 돌리셨다는 거예요.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셨다면서요. 그건 내가 화가 나서. 화가 나서요? 그럼 전 화 안 났을까요? 어머니한테 버림받은 제 심정은요? 남편이 주먹을 쥐었어요. 축사에서 소똥 치우면서 매일 생각했어요. 왜 어머니는 날 버렸을까? 내가 그렇게 못난 아들이었나? 소한테 말했어요. 우리 엄마가 날 싫어한대. 돈이 없으니까 아들도 아니래. 그런데 소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음매하고 제 옆에 와서 머리를 비벼줬어요. 말 못하는 짐승도 저를 위로해주는데 친엄마는 5년이에요.
5년 동안 단 한 번도 안부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집 생기니까 오셨네요. 준호야, 이제 와서 엄마 노릇하지 마세요. 전 5년 전에 이미 어머니를 마음에서 보냈어요. 시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도 난 네 엄마야. 엄마는 무슨, 돈 있을 때만 엄마고 없으면 남인 사람이 무슨 엄마예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시아버지가 헐레벌떡 들어오셨죠. 이 할망구가 여기서 또 무슨 짓이야? 남편이 시아버지께 고개 숙였어요. 아버지, 어머니 데려가 주세요. 전 더는 못하겠어요. 그래, 잘했다. 아이, 가자, 이리 와. 애들 더 괴롭히지 말고. 싫어. 안 갈 거야. 안 나가세요? 그럼 저희가 나가겠습니다. 5년 전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것처럼 전화번호도 바꾸고 영원히 연락 안 할 거예요. 시어머니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남편을 봤어요. 너 정말로? 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할게요. 필요 없는 사람은 버리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결국 참다 못한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끌고 가려고 하자 시어머니가 현관에 주저앉으셨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아들 집에 오는 게 그렇게 큰 죄야?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시더니 충격적인 말을 꺼내셨어요. 그래, 안 가겠다고? 그럼 이혼하자. 당신이 원하는 그 이혼 하자고. 뭐, 이혼? 그래, 이혼. 나 40년을 넘게 참았어. 더는 못 참겠다. 당신이 뭘 참았다는 거야? 뭘 참았냐고? 당신이 내 퇴직금으로 주식한다고 가져가서 다 날린 거. 당신 친정 돈까지 끌어다 쓰고 빚만 남긴 거. 아버지, 그게 무슨... 네 엄마가 5년 전에 주식한다고 날렸어. 대박 난다고? 결과 전 재산 날렸다. 그건 운이 나빴을 뿐이야. 운, 도박이지 그게 투자야. 그것도 모자라서 아들한테 손 벌렸잖아. 돈 있을 때만 찾아가고.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일 한심한 게 뭔 줄 알아? 아들 망했을 때 당신이 한 짓이야. 전화도 안 받고 욕하고 다니고. 그때는 뭐, 나도 봤어. 당신이 동네에서 뭐라고 했는지. 며느리 탓이라고 했지. 창피해서 못 살겠더라. 시아버지가 저를 보셨어요. 미수가, 내가 미안하다.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못난 시아버지라. 아버님, 40년 동안 당신 이기심을 참았어. 체면 차리느라 참았어. 근데 이제는 못 참겠다. 그럼 진짜 이혼할 거야? 그래, 애들 앞에서 맹세해. 이혼할 거야. 당신이 계속 이러면. 아니, 이 나이에 이혼을? 하자며. 나이가 뭐 70이면 못해? 앞으로 10년은 더 살 텐데 편하게 살아야지. 당신 매일 황혼 이혼 노래 불렀잖아. 결정해. 조용히 집에 갈 거야. 이혼 서류 받을 거야.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냥 가족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지. 이기적인 것. 그 말이 시어머니에게는 가장 아픈 말이었나 봅니다. 시어머니가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알았어. 집에 갈게. 이혼은 하지 마. 집에 가서 잘 생각해봐. 왜 아들이 당신을 거부하는지, 왜 내가 이혼 얘기를 하는지.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시아버지를 따라 나가셨죠. 문이 닫히기 전 시아버지가 뒤돌아보셨어요. 준호야, 미수가 그동안 고생 많았다. 앞으로는 편하게들 살아. 그렇게 시부모님이 떠나셨어요. 집안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 일이 있고 한 달이 지났어요. 시어머니는 연락 한 번 없으셨죠. 대신 가끔 시아버지가 안부를 물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예전과 달리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누르셨죠. 미수가, 나야. 잠깐 들어가도 될까? 어머니, 들어오세요. 시어머니는 빈손이 아니었어요. 반찬통 여러 개를 들고 계셨죠. 준호 좋아하는 반찬 만들어 왔어. 냉장고에 넣어도 될까? 네, 그러세요. 시어머니는 예전처럼 쑥쑥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움직이셨죠. 준호는 아직 일하니? 네, 축사에 있어요. 그래, 고생이 많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미수가,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왔어. 말씀하세요. 시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못됐었어. 처음 듣는 사과였습니다. 5년 전 준호가 힘들 때 내가 정말 나쁜 엄마였어. 돈만 보고 아들은 안 봤어. 가난 바이러스라고 했던 것도 미숙이 네 탓이라고 한 것도 다 내 잘못이야. 어머니, 네 시아버지가 이혼 얘기하고 나서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내가 뭘 했나 싶어서. 시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셨어요. 45년 같이 산 남편도 날 버리려고 하고 아들도 날 거부하고 내가 그렇게 못된 사람이었구나.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퇴근한 남편이었죠. 어머니? 준호야, 엄마 잠깐 왔어. 반찬 주고 가려고. 남편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봤어요. 아들아,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5년 동안, 아니, 평생 내가 너를 제대로 사랑한 적이 있었나 싶다. 돈으로만 가치를 매겼어. 시어머니가 남편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어요. 남편이 황급히 부축했죠.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아니야, 들어줘. 내가 할 말이 있어. 시어머니가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축사에서 일한다고 들었어. 소한테 하소연했다는 것도, 엄마보다 소가 나았다는 것도. 남편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 말이 제일 아팠어. 짐승보다 못한 엄마였구나, 내가. 용서 못해도 돼. 그럴 자격도 없어. 그냥 엄마가 잘못했다는 거, 후회한다는 거, 그것만 알아줘. 남편이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어머니,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 알겠어. 기다릴게. 시어머니가 일어나셨어요. 문이 닫히고 남편이 조용히 울었어요.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가 5년 만에 왔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남편에게 제안했어요. 시어머니와 단둘이 만나 대화할 시간을 만들어 보라고요. 남편은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저는 아이들과 외출했어요. 집에서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그날 이후 남편이 어머니를 피하지 않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도 예전처럼 무작정 찾아오지 않으셨죠. 대신 가끔 전화로 허락받고 오셨어요. 반찬을 조금 가져오시거나 손주들 용돈을 주고 가시는 정도였습니다. 예전에 그 욕심 많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서로 조심스럽게 거리를 좁혀가는 중이었죠.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어요. 우리 가족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축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제는 친정아빠의 정식 동업자가 되었죠. 소똥으로 만든 친환경 비료 사업도 작지만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곰팡이 핀 지하에서 기침하던 때가 까마득합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시아버지와는 이혼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고 하시더군요. 40년 만에 진짜 대화를 시작했다고요. 친정 부모님은 여전히 든든한 버팀목이십니다. 친정아빠는 가끔 남편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울사위, 이제 제법 사람 됐네. 아버님 덕분입니다. 뭐가 덕분이야? 소똥 덕분이지. 그럴 때마다 모두가 웃어요. 얼마 전 남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깨달은 게 있어. 뭔데? 진짜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가족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 진부한 말이지만 우리가 겪은 일을 생각하면 가장 값진 깨달음이었어요. 옛말에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죠. 재앙이 바뀌어 복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가족에게 지난 시간이 바로 그랬어요. 망하지 않았더라면 몰랐을 거예요. 돈보다 소중한 게 뭔지,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는 압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곁에 진짜 가족이 있다면 그 어떤 시련도 견딜 수 있다는 것을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